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입니다. 현대예술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힘이 빠지는 작품입니다. 브릴로는 미국의 세제 상표인데요. 한마디로 이 박스들은 세제 박스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제 박스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무 상자에 실크 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브릴로 상자와 똑같은 모양을 찍어낸 것이죠. 그러면 이 상자들은 실제 마트에서 팔리는 브릴로 세제 박스들에 비해서 더 아름답냐? 그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마트에 있는 브릴로 박스나 미술관에 전시된 이 브릴로 박스들이나 똑같습니다. 앤디 워홀은 이 박스들의 겉모습을 꾸며내는 데에 어떤 특별한 상상력도 발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박스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가져온 박스나 앤디 워홀의 작품이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 브릴로 박스는 그냥 세제 박스인 반면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미술의 역사를 바꾼 예술 작품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박스 하나에만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술은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브릴로 박스라는 작품은 정말로 예술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현대 예술은 더 이상 감상자에게 미감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름답지 않아도 예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미술관에 가면 이게 미술이야? 싶은 전혀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술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또 과연 이 변화한 예술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예술이 망했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술이 종말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현대의 가장 저명한 미학자 중 한 명인 아서 단토는 자신의 저서 예술의 종말 이후에서 1964년, 즉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전시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예술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단토는 무슨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만약 1964년에 예술이 끝을 맞이했다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예술들은 무엇일까요? 단토는 이제 아무런 예술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술의 종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토는 이제 예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토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은 예술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수천 년간 일관성을 갖고 하나의 서사 안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거대한 예술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했고, 이제는 그 거대한 예술의 서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술의 종말은 예술의 역사에 속해 있었던 예술 서사에 종속되어 있었던 예술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토는 브릴로 박스가 나왔던 1964년과 그 이후로 진행된 현대 예술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흔히 그 이후로 예술이 망했다고 느끼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시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1964년 이전의 예술은 어땠길래, 또 예술의 거대한 서사가 무엇이었길래 단토는 그 서사가 끝난 게 예술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서양 예술의 서사, 즉 중심 이야기는 오랫동안 묘사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물들을 똑같이 그린다고만 능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술의 최대 과제는 얼마만큼 아름답고 정교하게 사물들을 묘사하고 표현할 것이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토는 바사리의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바사리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예술가이자 예술가 전기 작가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 200여 명의 삶과 예술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예술가들은 지오토, 미켈란젤로 등의 대가들로, 바사리는 예술가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고 어떻게 예술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때 바사리에게 예술 발전의 기준은 얼만큼 작품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사물을 묘사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의 기원은 자연 그 자체이다.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세상은 예술에게 가장 우선적인 모델을 제공해준다. 반면 예술의 근원적인 선생은 신성한 지성으로, 지성은 우리를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신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바사리에게 예술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일입니다. 둘째, 예술가들은 지성을 사용하여 그 아름다운 자연을 예술 작품이라는 또 다른 창조물로 변형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가들은 저마다 또 한 명의 창조주라고 볼 수가 있죠. 바사리가 갖고 있던 예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르네상스 시대와 그 이후 근대 이전까지의 시기를 특징 짓습니다. 이 시기 예술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연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묘사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술가의 천재성은 얼마나 그 묘사의 과제를 잘 수행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고부동했던 바사리의 내러티브가 19세기에 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새롭게 생겨났던 예술 작품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19세기 후반의 많은 그림들은 아름답고 정교한 묘사라는 바사리의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묘사를 잘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근대,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모던은 그냥 모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게 있었기 때문에 옛 시대와 대비되는 뜻에서 모던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단토는 이 모던 시대의 서사를 그린버그의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린버그는 20세기에 활동했던 저명한 미술 비평가인데요. 그린버그는 새로운 모던 예술의 핵심을 자기 비판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술가들이 모방이라는 과제를 비판적인 정신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는 예술 작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은 그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조각가들은 조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당연히 수행해왔던 묘사라는 활동은 사실 예술에게 있어서 그저 우연적으로 따라붙은 특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묘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 자체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단토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를 선언문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각자 내가 하는 예술이 진짜 예술이다. 내가 그리는 스타일의 그림이야말로 지금까지 답습되어 온 무비판적인 전통을 깨뜨리고 진짜 그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진정한 그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린버그는 이 여러 가지 선언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은 추상표현주의 회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외부 사물의 묘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림이라는 매체 자체에만 집중한 진정한 회화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회화 중의 회화였죠. 아마 초현실주의 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린버그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초현실주의 회화는 이전까지의 묘사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충분한 비판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 뒤떨어진 예술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선언문의 시대는 자신의 예술이 옳고 다른 예술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소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렇게 먼 옛날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거대 서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현대에 이르러서 예술의 모든 거대 서사가 부서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특히 단토가 주목하는 1964년을 둘러싸고 인기를 얻기 시작한 팝아트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바꿔놓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팝아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식물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옛날의 화려한 예술들에 비하면 너무나 질이 낮아 보이는데 말이죠. 단토는 그 핵심이 바로 의미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토에 의하면 평범한 물건들도 그것이 예술에 기여하는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시되고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아주 가치 있는 예술작품이 된 이유는 이제 예술이 더 이상 비평가들의 예술, 소수의 고급 취향을 가진 예술 애호가들의 예술일 필요가 없고 아무런 권위도 지니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의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예술에서는 어떤 사물이 예술과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해준다면 묘사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비판 정신에 충실하냐 같은
거대 서사적인 기준들과 상관없이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술은 아름다울 필요도 없고 그 시대의 주류 양식에 부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방을 하고 있냐, 추상 표현을 하고 있냐, 비판 정신을 담고 있냐, 조크를 담고 있냐 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술 작품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개별적인 특성들보다 더욱 중요한 건 작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그 의미가 예술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이다 라고 단토는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의미가 없다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와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엄청난 실력의 화가가 렘브란트 풍의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려도 그건 불행히도 이 시대의 중요한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렘브란트를 따라했을 뿐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지 않는 진부한 그림에 불과하니까요. 아마 렘브란트 시대에 그 작품을 그릴 수 있었다면 그 화가는 엄청난 화가로 칭송받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중요했던 건 그림의 묘사력과 아름다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림 기술만으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종류의 의미를 이미 지나쳐 왔습니다. 반면에 러셀 코너라는 작가의 이런 작품들은 똑같이 옛날 풍의 그림을 따라하고 있지만 상관없어 보이는 두 그림을 섞어놓고 비틀어 놓음으로써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냈고 그럼으로써 현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비슷하게 따라해서 신라면 박스를 만들어서 전시해놓고 브릴로 박스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그건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앤디 워홀이 생성해냈던 그 의미는 이미 지나간 것이 되어버려서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하게 생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때의 그 의미가 비슷한 중요도를 갖고 재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제가 똑같이 신라면 박스를 전시해놓고 그것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의미를 어떻게 생성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예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예술을 예술답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술은 그래도 모름지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토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전통이 무너지면서 무엇 하나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 없고 기계에 의해 많은 인간적인 능력들이 대체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의미의 생성과 전달을 예술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묘사력과 미적인 감각 같은 인간의 능력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능력 역시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술로부터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받기를 기대하는 현대인들의 갈망은 앞으로도 심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토의 미학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대 예술과 앞으로 출현할 예술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